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부분, 승의 부분에선 뭔가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 마치 잘못된 부분끼리 이어붙였다고나 할까? 하지만 수백 년간 다듬어진 초식이 이상할 리는 없고 장천수는 화산파가 만들어지고 4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화산의 속가제자 중 한 분이셨던 장협일이라는 분께서 만드신 무공이다. 속가제자가 만든 무공 중에서 가장 괜찮고 획기적인 무공이어서 화산파가 이 무공을 받아들여 속가제자와 보평제자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그동안 이상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화산파의 장로분들이나 장모님께서 손수 고치셨기 때문에 이상하다면 내가 이상한 것이지 이 장천수의 연결 부분이 잘못될 리는 없었다. 그냥 무시하자. 이게 제일 속 편했다. 잡생각을 하는 동안 아침 초식 수련은 끝이 났다. 수련을 끝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모두 씻고 난 뒤 우형학으로 집합한다. 예, 아이들이 모두 후후 하고 거칠어진 호흡을 고르며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 얼른 가자. 내 옆에서 같이 훈련했던 연화가 내 어깨를 툭 하고 치며 말했다. 그래. 훈련 장소로부터 우형학까지의 거리는 조금 멀다. 화산이 무척이나 크다 보니까 화산의 봉우리의 바로 아래에 만들어진 화산파는 건물끼리의 거리가 매우 길었다. 그렇기에 나는 걸으며 주변의 경관을 구경하였다. 여름이 지나 초가을이 다 되어가기에 갈색으로 변해가는 나무집들, 양광을 받아 반짝이는 맑은 광천수, 그리고 쓰다듬듯 휘감아가는 바람에 휘말려 나풀나풀 움직이는 꽃송이들, 모두가 아름답고 수려한 경관이었다. 중원의 5학 중 하나인 서학, 화산이기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광경들이었다. 씻고 나서 만나자. 연화와는 중간에 갈림길에서 헤어졌다. 연화가 말한 대로 씻으러 가는 것이다. 잠시 후 몸을 깨끗이 씻고 나서 다시 갈림길에서 만났다. 자, 우형학으로 가자. 늦지 않게 조금 빨리 걸어서. 천천히 구경하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따라 주변의 수려한 경관들이 더욱 아름답게 보여다. 마치 화산에 처음 올랐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다. 아침에 늦을 뻔했잖아. 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가는 징계를 받을지도 몰라. 그건 안 되지. 쩝! 입맛을 다시며 연화를 따라 빠르게 걸어갔다. 말했듯이 화산에 있는 건물들끼리의 거리는 엄청나다. 우리같이 경신공부조차 배우지 못한 보평제자들은 특히 더 멀다고 느낀다. 일각 정도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야 겨우 우형학에 도착했다. 30분간 달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느리게 걷는 것도 아닌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면 주변의 경관을 구경하려는 마음과 빨리 가야 한다는 마음이 서로 타협을 해 빠른 걸음으로 가자고 하였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렇기에 나는 도착하자마자 제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다. 몇몇 아이들은 뛰어온 것이 힘든 듯 나와 비슷하게 가만히 서서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모였을 때 우리의 사부님이신 무진 장로님이 들어오셨다. 모두 도착했군.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에 무진 사부님이 흐뭇한 목소리로 말하셨다. 그럼 이제 자리로 가서 앉아라. 우리는 첫날에 무진 사부님이 각자 정해주신 자리로 가서 앉았다. 우형학은 넓기에 우리 50명이 각자 거리를 두고 앉아도 공간이 남았다. 가부좌를 틀어라. 우리는 무진사부의 말에 따라 가부좌를 틀었다. 다리를 꼬고 손바닥을 하늘을 향한 채 무릎에 살짝 올려놓았다. 이제 긴장을 풀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며 구결을 외워라. 나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길게 내쉬었다. 공신흡력 자천조와 합천인지 쉬운 단어로 조합된 구결을 외웠다. 그렇게 몇십 번을 반복하자 내 코를 통해 들어온 자연의 기가 내 몸을 한 바퀴 돌았고 숨을 내뱉자 그 기의 반 이상이 날아갔다.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반 이상 날아가 버리자 나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남은 기운은 단전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또다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자 나는 그런 생각을 접었다. 이렇게 계속 운기만 하고 싶을 정도로 편안했다. 자, 모두 일어나거라. 외부의 소리에 자극을 받아 나는 눈을 떴다. 무진 사부님이 말한 것이었다. 점심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진 사부의 말에 우리는 모두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시괴각으로 향하여 밥을 먹고 다시 연무장으로 집합했다. 수련을 시작한다. 기수식. 우리는 모두 목검을 든 상태였다. 아직은 진검을 들 정도로 무에 대한 공부가 깊지 않기에 그런 것이다. 두 손으로 검을 잡고 검극을 인중 정도의 높이로 세운다. 그리고 오른발을 뒤쪽으로 비스듬히 내딛고 앞을 바라본다. 이것이 장천수와 같이 보평제자들의 기본 무공, 아니 검공 삼자의 검공이다. 삼류무사들이 쓰는 삼자의 검법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른 무공이다. 삼자의 검공은 삼자의 검법이 수직 백이티안, 수평 백이디, 찌르기렌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변화를 중심으로 한 검법이다. 아니 본래는 도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혁창이라는 기인이 화산파에 방문했다가 삼재도법이 너무나 직선적임에 아쉬워하여 변화의 묘를 넣었는데 그 변화가 너무도 기이해 도법보다는 검법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해봤자 기본공이지만 속으로 피식하고 웃으며 말하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삼자의 검공을 전개했다. 앞으로 찌르기, 뒤쪽으로 내디뎠던 오른발을 앞쪽으로 내딛고 상체를 회전시키며 앞으로 찔렀다. 부웅 하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비기. 왼발을 일보 내디디며 목검을 오른쪽으로 휘둘렀다. 회전배기. 오른쪽으로 휘두른 검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고 몸을 한 바퀴 회전시키며 정면을 베었다. 검극을 흔들며 여러 번 찌른다. 파르르! 검극이 흔들리며 기묘한 소리가 났다. 그 상태로 인중, 목젖, 단전을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빠르게 찔렀다. 원래는 검극이 흔들리며 상대에게 인중, 목젖, 단전이 아닌 전신이 찔리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해야 하지만 내공은 물론이요. 초식 자체도 숙련되지 않았기에 그런 기세를 내보일 수가 없었다. 왼손을 검병과 지각이 되게 세우고 뒤로 검을 뺀다. 그리고 다시 찌르기.